현대적 관점으로 바라본 문화 수다 방송 라디오 현관문.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적 관점으로 문화 콘텐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다 방송 라디오 현관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라디오 현관문의 진행을 맡은 남헌우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 라디오 현관문에 진행을 도와주실 두 패널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예술하는 박소호입니다. 언제나 방탕하고 싶은 방순입니다. 네, 두 분 환영하고요. 자, 최근에 저희가 좀 방송을 녹음하는 게 좀 늦어졌잖아요. 제 주변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코로나 양성자와 함께 식사를 해가지고 녹음하는 거에 좀 영향을 줄까봐 한 2주 정도 텀을 두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음성 반응이 나와서 다행인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뭐 지금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좀 생활하고 계셨는지. 저도 약간 3월에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4월에 한창 1차 유행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예술 강사 활동하면서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갔었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은 아니었고, 그날 등교를 한 1학년 학생의 부모님이 확진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게 이제 제 근거리에서 나고 저한테 이제 오면 조금 심적으로 부담감도 너무 심하고, 그 이후부터 더 조심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도 좀 많이 조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순 씨는요? 저희 쪽 디자인 쪽은 좀 연말이 대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바삐 지냈고요. 오히려 감사했죠. 2주 뒤에 보자고 했을 때. 제가 네. 혹시나라도 이제 여러분들께 피해가 갈까봐 2주 동안 저 혼자 자가격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첫 방송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하고 제 주변 사람에게도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약간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집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아무 사건 사고가 없어서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좀 일으켜 세워줬던 그런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녹음이 좀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또 야구가 끝나게 됐습니다. 야구가. 내년에 하자니까요. 그거 묵혀뒀다가. 내년 시즌인데 못하러 굳이. 그러니까 야구 얘기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길까 뭐 이런 거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저는 야구를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이 없어서 아예 몰라요. 끝났는지도 몰랐어요. 네. 올해 야구 한국 시리즈에서는 NC가 이겼죠? 네. 거기서 되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굳이 저한테 광수님, 리니지는 아시죠? 리니지요? 네. 네네. 온라인 게임. 네네네. 그 집행검 아세요? 집행검? 모릅니다. 집행자의 검이라고 아세요, 혹시? 그건 알아요. 뭐 비싼 건가요, 혹시? 비싼 거. 비싼 거? 리니지가 돈이 된다는 말을 들어서. 네, 한국 시리즈 이제 시상식에서 그 검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요. 원래는 무슨 소리예요? 개념적으로 게임 안에 있는 검인데, 그렇죠. 실제로 하나를 만든 게 있어요. NC에서. 네. NC 사장실 안에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NC 안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갖고 온 거죠. 우승 선물로 세레머니를 하기 위해서. 그럼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실제 거래 판매하면 돈 좀 만집니까? 그게 아마 억대라고 들었어요. 억대. 아니, 제 말은 게임상에 있는 그 게임의 뭐라 그러지? 가치 말고 실제 그분이 갖고 온 현물이 돈이 되냐? 이게 궁금한 거죠. 제가 알기로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집행검이 그게 하나가 아니고 지금 생각난 건데요. 집행검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화를 해서 만들었어요. 실제로요? 아니 게임에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집행검을 모형을 준다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칼을요? 네. 제가 알기로. 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일단 방순 씨보다는 엄청 크죠. 저보다 커요? 네. 칼이? 네. 제가 참고로 키가 2m거든요. 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에이구. 무슨 말도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그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검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상식에서 양의지 선수가 그 검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일단은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갖고 온 이유가 누군가한테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세레머니를 위해서. 세레머니를 위해서. NC의 우승. 그러니까 게임 하니까. 그쵸. 아무래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홍보가 되겠죠. 그렇죠. 네, 크겠죠, 상징성.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집행자의 검이라는 거를 처음 그 시상식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리니지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오래됐죠. 그게 컴퓨터 그래픽이 2D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2D 그래픽으로 알고 있는데. 3차원 아닌가요? 3차원? 돌아가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D와 3D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그게 페이크 3D라고 네.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비주얼적으로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3D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2D로 만든. 그러니까 3D 같아 보이는데 2D인 거죠. 아, 약간 도트 형식으로 된 그런 3D 게임인가요? 그렇겠죠, 뭐. 3D가 구현이 되려면은 네. 그 유저가 이거를 조작해서 사방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아, 약간 옛날 게임 워크래프트 같은 그런. 네, 그렇죠. 그쵸, 그래픽 좋은 3D. 아니, 2D. 뭐 이렇게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다양한 이렇게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뭐 리니지 뭐 이런 옛날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 요즘에 최근에 광고를 보다 보면 좀 약간 옛날 스타일의 광고들이 좀 많이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언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딱, 옛날 거다. 딱 요 첫 장면이 뭐였어요? 어떤 장면을 보고? 어떤 장면이 아니라 광고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에서도 약간 옛날 스타일의 음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박진영 씨의 뭐 웨니 디스코 같은 그런 음악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네.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 그런 말이 아니라 네. 딱 정확히 언제 시점에 딱 옛날 풍을 지금 다시 재현해서 하네? 요게 딱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옛날의 그런 느낌들과 패션 같은 것도 복고풍이라고 하죠. 그런 스타일의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바이오맨 아세요? 바이오맨? 네, 알죠. 네, 알죠. 이제 내년에 그 바이오맨 로봇가 새로 나옵니다. 각색돼서. 각색이 아니라요. 장난감으로 오지? 새로 나옵니다. 네. 오지! 오지가 뭐지? 오지가 뭐예요? 오지가 뭐지? 아, 이런. 어떡하지? 아, 5G? 아, 네? 5G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건 효과음으로 5G요? 5G의 꽃이다. 영어로 OG. 오리지널의 약자. 그러니까 복각했다. 오리지널. 오지. 오지. 나이키 신발에도 오지. 네, 그렇죠. 그거 딱 오지. 보면 옛날 오지. 오지가 붙은 거 보면 옛날에 나왔던 건데 다시 나온 거예요. 그대로 복각을 했다고 하죠. 네, 그게 이제 약간 작은 미니 프라 형식으로 해서 로봇가 새로 나오더라고요. 옛날 구형이 아니라 신조형으로 나오는 거죠. 노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을 이제서야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호빵을 샀는데 옛날에 그 호빵을 찜기 같은 미니어처 같은 상품이 나오면서 지금도 있지 않아요? 찜기는? 그 옛날 모양 있잖아요. 네. 지금 그 모양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다른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이에요? 뭐 트랜스포머처럼 막 이렇게 튀어나와요? 빛이 막 번쩍번쩍 하는. 그렇지 않고 옛날에는 이렇게 살짝살짝 돌아가면서 그 약간 그쵸? 스팀이 나왔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 유리문 싹 이렇게 예. 슬라이드로 이렇게 탁 열고. 그런 모양으로 된 미니어처 가습기가 나오더라고요. 호빵을 사니까. 호빵을 사면 그걸 줘요? 최근에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옛날 생각 난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제 제품을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먹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뉴트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현관문 주제. 뉴트로. 자연스럽네요. 자연스럽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뉴트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은 뭐 뉴트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소호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뉴트로, 뭐 레트로, 복고 이런 거를 최근에 그러니까 인지하게 된 거. 아, 이게 정말 나한테도 체감이 되는구나라고 했던 게 네. 제가 멜론 얘기해도 되나요? 네, 멜론 저희 뭐 아무 그런 것도 상관없죠? 없어요. 네, 막 얘기해도 돼요. 저희가 이게 과일일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편집을 해본 결과 뭐 그런 거를 네. 얘기했다 안 했다 얘기했다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그렇지.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제 운전하면서 그 DJ 그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유저들이 이제 DJ 자기네가 이제 음악 올려서 카테고리별로 뭐 우울할 때 듣는 음악 뭐 이렇게 하는데 시티팝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CD팝이요? 네, 그래서 뭐지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양준일 씨 아시죠? 그리고 리베카. 네,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웨미 디스코. 네. 그 예전에 어떤 디스코풍이라든지 그렇다고 너무 디스코풍은 아닌데 시티팝이라고 하는 게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묶이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들어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기분이 좀 그랬던 거는 그 유튜브에서 네. 음악 스트리밍을 해주잖아요. 가끔 광고 중간중간에 있고 네. 계속 정주행할 수 있게. 근데 그거를 봤는데 유튜브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나오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랑 너무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누구죠? 그 여자 개그맨들끼리서 일본 그 제목이 뭐였죠?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파이브 무슨 파이브? 네, 무슨 파이브 있잖아요. 셀러 파이브? 셀러 파이브. 네. 그 음악풍이랑 너무 유사한 지점이 있고, 근데 또 영상은 또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시티팝에서 지금 제일 그래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가수가 유키카라고 하는 그쵸. 그 가수인데, 근데 들어보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이게 저한테 체감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장르들이.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네. 예, 그게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은 완전 결이 다르더라고요. 제주소년이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주소년이 그런 미디어에 나오기는 되게 예, 쉽지 않은데, 않죠, 네. 근데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신청해가지고 참가자로 나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하여튼 되게 이색적인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싱어게인이 예전에 잊혀진 무명 가수가 나올 수 있는 맞아요, 프로그램인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한켠에서 들어봤던 되게 잊혀진 가수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거는 레트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We All Lie 그 스카이캐슬 그거요? 굳이 노래까지는 모르세요? 안 봐가지고. 네, 저도 안 보는데 노래는 기억하죠. 그 We All Lie라고 하는 그 멜로디가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으면 다 네, 아는. 그렇죠. 스카이캐슬을 안 보더라도 그 음악은 아는. 네. 근데 그 음악을 불렀던 여자 가수가 이제 얼굴이 공개가 되면서 참가자로 나온 거예요. 나왔나요? 네. 근데 심사위원들이 그거 듣는 순간 다 이제 너무 충격적이고, 그 다음부터 뭐 활동을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예전 가수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근데 그분이 예전에 노래를 하셨던 분이 그분은 이제 특별한 케이스고, 네네. 이제 3년 전에 이제 스카이캐슬이 방영이 됐는데, 네. 그 가수가 표현하기를 노래가 가수를 먹었다, 잡아먹었다. 근데 그 가수가 부른 그 노래가 레트로예요? 레트로는 아닌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가수를 설명한 거고요. 원래 거기서는 가수 이름이 공개가 안 돼요. 무명 가수기 때문에 그래요? 탈락이 되면 그때 이 이름표를 띄워줘요. 그러면 잠깐만. 스포네요? 제주소년 탈락했어요? 아니, 탈락은 안 했고. 네. 느낌이 약간 너의 목소리를 보여줘 그거랑 똑같은데. 네, 근데 제주소년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그래서 알아봤던 거고. 제주소년은 전 얼굴도 못 봤거든요. 근데 노래 목소리만 기억할 뿐이지. 제주소년 워낙에 이제 유명하니까. 귤 아닌가? 귤 맞죠? 그렇죠. 가사가 너무 귀엽잖아요. 제주에서 나온 귤 그거 아닌가요? 학교 급식으로 나온 귤이. 학교 급식으로 왜 자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옛날 느낌 나니까 그 음악 노래 방송이 부르게 아닙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분을 이야기하려고 계속 이제 말이 길어졌던 건데, 네. 윤영아 씨라고 자기가 이제 소개할 때 자기는 이제 여자 양준일이다.
히트라고 표현한 가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원히트 네, 이신가요? 네, 근데 이제 노래가 미니 데이트예요. 근데 저게 발언이 좀 이게 좀 선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양준일이 너무 캐릭터가 세니까. 그렇죠. 여자 양준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센 게 있어야지 되는데 자꾸 이게 모르니까 그 가수를.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계속 앞에 서두가 길어졌는데 윤영아 씨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제 검색을 해본 거예요. 거기서는 공개가 되지 않는데 너무 궁금해서 유튜브에도 영상이 계속 많이 떴더라고요. 저는 저 가수를 모르고 해서 아 뭘까 하다가 음악을 들었어요. 근데 처음 전주와 춤에서 날아간 거예요. 제가 알아서? 너무 대단해서 모르는데 음악을 들었는데도 모르는데 양준일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그 춤 사이와 나이가 들어도 그게 녹지가 않잖아요. 예전 기량과. 근데 그 여자분이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춤추면서의 노래 기술은 이 여자분이 더 여자 가수가 훨씬 더 기술이 뛰어나더라고요. 근데 곡이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그걸로 사실 충격을 받고 너무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요즘에 계속 이제 뉴트로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뉴트로, 그분이 옛날에 네네. 노래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뉴트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네네. 거구나. 아, 그럼 그분이 한 노래는 유명하지 않은 건가요? 아, 그 당시 때 히트를 못했죠.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렇지만 지금 현대 딱 들었을 땐 그쵸. 꽂힐 정도의 음악이었다, 맞아요. 이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나오잖아요. 그 송민호랑 그리고 웨미디스코 부른 여자 가수가 누구죠? 선미랑 그리고 다비치, 이혜리 그 세대별로 심사위원들이 규현, 뭐 이선희 그리고 막 이렇게 세대별로 있는 거예요. 가수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분이랑 김종진 씨. 네, 그분이랑 맞아요. 이렇게 세대별로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선희가 되게 얼굴이 약간 찡그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에 합격 버튼을 누르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감명의 찡그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8명의 심사위원 나오는데 6개로 이제 6개인가 7개로 이제 불 나와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근데 아무튼 그게 젊은 사람들이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분은 뭐 요즘에 레트로 가수들 뭐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원래부터 양준일 씨 노래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 양준일 씨 노래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약간 기억의 왜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레베카가 현진영 씨 노래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영상을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양준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속곡들도 굉장히 좋은 거 많잖아요. 댄스 윗 미, 또 뭐 있죠? 리베카? 댄스 댄스 위드 미?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성창식 아니에요? 아니요. 송창식 씨도 있지만 네. 이분도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의 이 암호명. 가나다라 마바사. 사랑한다 얘기할 때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얘기하자. 뭐 그런 거죠. 아무튼 뭐 이런 걸 하면서 어릴 적에 제가 들었던 뭐 추억들이나 이런 게 막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슈가맨이 그런 이제 레트로나 뭐 뉴트로 감성들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미국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기묘한 이야기나 뭐 이제 곧 개봉을 할 뭐 원더우먼 1984 같은 경우에도 약간 70년대나 80년대 요런 분위기의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때 감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뭐 그런 현상을 좀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약간 유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방순 씨는 어떠세요? 저는 뭐 요새 거의 약간 레트로, 뉴트로 이게 황금기인 것 같아요. 가장 지금 뭐 광고, 네. 음악, 뭐 영화, 뭐 패션, 뭐 모든 부분에서 이 지금 약간 레트로를 이제 뉴를 붙여서 뉴트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 기억에서 솔직히 이 약간 레트로? 이거는 음악에서 왔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네. 그게 아까 이름이 뭐죠? 남원우요. 이런 남원우 TV의 남원우입니다. 아, 순간 기억이 안 났어요. 죄송합니다. 제 이름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걸 또 답을 해주시나요? 어떻게 그걸 아시고? 네. 2주 동안 안 봐서
순간 네,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봐서 약간 어색함이 있는데, 네. 그래서, 네. 우리 친구인데. 아, 네, 그렇죠. 자, 말씀하시죠. 그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다방면으로 지금 저희가 쉽게 접하는데 저는 딱 요 문화가 솔직히 일본에서 좀 많이 넘어왔다 생각해요. 아, 일본이요? 네. 왜냐면 흔히 저희가 지금 여러 장르 뭐 있지만 그중에서 탁 꽂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악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또 시티팝이라고 많이 하고 또 아까 소호 씨가 얘기한 이제 유키카 이 친구를 얘기하잖아요. 왜 유키카 그 친구가 시티팝을 일본 사람이에요, 참고로.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왜 시티팝만 하는가? 약간 이게 원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시티팝에서 가장 진짜 꽃이었던 가수가 한 명 있어요. 그분이 타케우치 마리아라고 있는데 플라스틱 러브. 아, 어떻게 못하겠어요. 지금 들어보고 싶은데. 나중에 BGM으로 네.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지금 헌우님, 소호님, 방수님께서 타케우치 마리아의 플라스틱 러브를 감상 중입니다. 일단 들어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스텔라장의 음악 스타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스텔라 장면이 이분은 지금 7, 80년대에 나오신 분인데. 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분, 스텔라장도 이제 옛날 노래 많이 듣고 해서 약간 그런 풍을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차용을 하긴 하는데 차용을 하죠. 다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요런 풍의 노래를 들으면 뭔가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네온사이가 막 비치는 그 거리를 막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이제 영상도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 빛이 바랜 듯한 영상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런 관념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오란시를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이버 포뮬러 아세요? 알죠? 사이버 포뮬러 주인공들이 네.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풀이로 술집에 가서 와인 한잔 하는 모습에 창문에 도시의 빛 그림자들이 막 비쳐. 아, 맞네. 그런 풍이에요, 그런 풍.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시티팝이라는 게 음악을 딱 들었을 때 드라이브로 비지로 키기엔 너무 좋은 음악? 그래서 이게 약간 나름 뭐 라이더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이렇게 회사원들이나 출퇴근을 반복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게 입소문이 타기 시작했어요. 네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이런 노래가 뭐 요새 한일 관계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자카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죠? 이자카야에 이런 노래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시티팝이라고 하면 지금의 유명한 가수들 말고 7, 80년대, 뭐 90년대 그때 들었던 노래 중에 약간 요런 풍의 노래를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김한선. 그렇죠. 김한선. 김한선. 조금 결혼 다른데 심신. 그렇죠. 있기는 한데 이게 황금기 시대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풍의 노래가 있지 않았었어요. 이건 다 일본에서 이런 비슷한 장르가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 노래들이 이 작가에서 막 쿵짝쿵짝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그쵸. 아, 막 드라이브 하고 싶고 이거 우리나라로 노래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대로 바뀌면서 나오는 거죠. 무수하게. 최근에 김현철 씨가 만드신 노래 중에서 드라이브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그 노래도 약간 요런 시티팝 느낌이 나는 그런 감성의 노래거든요.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죠. 지금 들어봐요? 네, 들어가 보시죠. 들어보시죠. 5 minutes later. 네, 좋습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처음에 시티팝이라고 했을 때 약간 오렌지 캐러멜 같이 똥똥똥뚜둥 이런 느낌의 소리가 나는. 그렇죠. 왜냐면 시티팝이 전자음악 기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지금 되게 모사를 잘하시네요. 그렇죠. 똥똥똥뚜둥 이거. 그렇죠. 그거예요. 제가 요새 그 뉴트로나 뭐 레트로 음악들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재평가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재평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요즘에 이날치도 보면 엄청 최고죠. 핫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봤을 때 이 음악을 어떻게 보는가 시선을 봤을 때 자, 이날치 맞아요? 박문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날치는 국악,
국악이고 박문치는 범 내려온다. 아, 그분 이거 네. 춤추 박문치는 그야말로 레트로.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 예전 감성을 끌어와서 그렇죠, 그렇죠. 잘 작곡 다시 해서 하는 가수고, 그러니까 이날치 같은 경우는 국악 베이스인데, 그러니까 외국이나 음악 쪽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화성이 없는 음악이래요. 예, 그래서 드럼이랑 베이스로도 연주가 가능한 네. 예, 멜로디가 필요 없이 그게 되게 새롭게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시티팝도 그랬고 뭔가도 우리가 떠오르는 레트로는 재평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어떤 음악이나 문화를 이렇게 우리 속으로 이제 들여보내잖아요. 같이 공유하고 감상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그 트렌드가 끝나는 시점은 여기에 패턴이 보였을 때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레트로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빛을 발하지 못했었던 게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끌어올라오기도 하고 네. 그 예전에 유행했던 것들을 다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변주 약간의 변주인 것 같아요. 네. 예, 그걸 통해서 재평가를 다시 받아서 수면 위로 다시 오르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그냥 일반적인 레트로하고는 조금 결이 많이 달라서 그 좀 완성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날치 씨 약간 요새 이날치는 밴드입니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날치가 뭐 이날치 했는지 아세요? 씨라고 하셔가지고 사람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명창이시잖아요. 아, 명창이에요? 네, 네. 명창이에요. 명창 그냥 젊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명창이에요. 명창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너무 소리를 잘 내셔서 네. 새가 자기한테 왔다고 해서 그리고 이분이 줄을 또 타시면서 뭐 명창을 하셨다 해서 날쌘돌이 하는 명창 해서 이날치 그러니까 포같이. 그렇죠. 그분을 본따서 밴드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국악에서는 국악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뭐 이렇게 오마주를 했을 수도 있고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가져다 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젊잖아요. 안 젊어요? 누가요? 제가 젊다고 들었진 않고 이분들이요? 네. 그분들 이날치는 젊죠. 이날치는 젊은데 이날치라고 하는 옛 인물은 오래되신 분이시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밴드는 네. 젊은 이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요거의 단어의 유래는 네. 오래된 사람이다. 그렇죠. 네네. 국악계 전설. 네. 근데 그분들도 그 노래를 부르시는 네 분이잖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판소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뭐 아니오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시고 뭐 권송희 씨나 이날에 뭐 신유진 씨도 다 죄송한데 네. 개인적으로 친분 있으세요? 왜 이렇게 아니요. 잘하세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요새 이날치 팬들이 기악 쪽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아, 저는 얘기할 때 제가 약간 그 나름 무지한 답을 했는데 네네. 참고로 저도 이 그룹을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요새 네. 이슈가 되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거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이분들 싱싱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싱싱 때는 그 뒤에 기타 연주하시는 분, 베이스 하시는 분이 하셨잖아요. 네. 그쵸? 그분이 하셨고 저도 익히 드러나고 있었고 뉴욕에 있을 때도 그분이 싱싱 그룹이 오셔서 네, 타이니 공연도 하셨잖아요. 네. 네.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진 맞아요, 케이스죠, 맞아요. 여기는. 근데 이날치는 저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날치가 약간 싱싱의 아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약간 결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악을 그 다시 이제 복각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달도 그랬고. 네. 두 번째 달은 에스닉을 주로 하는 그룹이지 않나요? 했는데 그 국악인 중에 네. 한 분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네. 그분하고 어사출두라는 노래와 네. 몇 개 노래를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사례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걔네는 약간 기반 자체가 원래 재즈한 그렇죠. 밴드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 거기에 한국적인 맞아요. 요소를 섞은 거고 네, 네, 네. 지금 이날치 네. 같은 경우는 한국 완전 그냥 베이스에 현대적인 걸 섞은 네. 약간 그래서 좀 다른 네, 거 아닌가요? 다르죠. 근데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들의 노래들 중에서도 저는 어사출두가 조금 좀 와닿았거든요. 왜냐면 마당극이라든지 국악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스토리가 그려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근데 어사출두가 그렇거든요, 약간. 근데 다른 노래들은 그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제 취향에서는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날치는 거기에 댄서분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완벽한 마당극이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댄스가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끊었잖아요. 한국관광공사 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지금 거의 한 3억 뷰가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3억 뷰? 그 정도나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2억 7천 뷰 정도 됐었는데 어느 날 벌써 3억 뷰를 훌쩍 넘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관공서가 일을 엄청 잘했네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상 받을만 하시네요. 그 3자 간의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되게 잘 맞았다고 보고 네. 네. 행정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댄서와 네. 그리고 이날치와 이 조합이 잘 됐던 거고 그리고 그 사실은 항상 고민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예술가들도 뭐 음악이든 장르 가릴 필요 없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온라인 콘텐츠를 잘 만들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뭐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게 아주 좋은 예시로 저는 봤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당극은 현장이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너무 잘 해석했고 그리고 온라인 마당극화 잘 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대 막론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게끔 잘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또 한편으로 놀랐던 게 그 대한 외국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 곳의 지명을 맞춰보라는 게 있었는데 외국인이 그 영상을 보고 바로 이곳이 어디라고 맞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것도 굉장히 좋은 홍보 수단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부터도 한 번 봤을 땐 몰랐는데 두 번 봤는데 저 기상충 장면 그 계단이네? 이렇게 딱 들고 그러니까. 그런 장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영상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 일반인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도시에 댄스 팀 이름이 뭐죠? 앰비규어스인가요? 네, 앰비셔스 앰비규어스인가? 네. 네. 장윤규 씨가 댄스 클럽? 네. 네. 그분이 만드셔서 그 일반인도 그냥 무심코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춤을 춰요. 플래시몹처럼. 맞아. 막 춤을 춰. 근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데 그 장면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해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호 씨가 하신 얘기가 어찌됐든 이게 재창조를 해서 뉴트로다 이거예요. 지금 옛날 거를 그러니까 옛날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레트로. 아니요. 복고. 아니요. 요걸 뭐라 그러죠? 지금 복가. 이거 한국 패러디. 아니요. 한국 가요? 재생산. 아니 한국 가요 가요? 이 장르? 국악. 국악이란 무엇일까요? 국악은 한자로는 나라국, 음악 악자를 씁니다. 중국에서도 자국의 음악은 국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명칭은 외국 음악과 우리의 음악을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국악. 국악 단어가 또 제가 2주 생각 많이 못 하시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버퍼링이 긴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소우 씨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국악에 지금 이 이날치가 현대 거를 갖고 와서 재창조를 해서 이게 뉴트로다 이 말씀을 네, 하고 그것도 싶으신 거죠? 뉴트로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그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게 재해석하고 재평가받고 재해석해서 조금 그걸 뛰어넘는 거면 새로운 장르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패턴을 깨주는 거. 그쵸. 그러면은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 제가 들었을 때는 소우 씨가 생각하는 거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이거 옛날에 나 들어봤는데 새롭네? 그렇죠. 가 뉴트로다. 네, 이거인 그런 것 같아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뉴트로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좋은 뉴트로들이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엔 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날치 밴드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국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몰라도. 그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동양학과 나왔는데 네네. 네. 그 바람의 화원 할 때 그거 아세요? 이화여대 동양학과 입시로 올라간 거? 그 전국에 있는 동양학과 입시로 올라갔어요. 바람의 화원이요? 네, 바람의 화원이라고 그 네. 드라마인데 아. 그 문근영하고 박신양이 나온 맞아. 김홍도와 그 신윤복의 그 소설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드라마화 시킨 거예요. 바람의 화원. 네, 근데 거기에서 동양화 그리는 장면들이 이제 사극이니까 나오고 거기에서 뭐 연애와 멜로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시청률이 좀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해에 동양학과 입시율이
갑자기 올라갔어. 아, 그게 그러니까 시험 보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 동양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신윤복과 김홍도가 살았던 조선시대에 그게 이제 주제로 소설로 이제 나온 거를 각색을 해서 드라마화 시킨 거죠. 사극 버전의 멜로 드라마. 근데 왜 동양화 시험 보는 게 느는 거죠? 그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그 안에서 나왔던 그 동양화들이 예쁘잖아요. 신윤복이랑 김홍도가 얼마나 예쁘게 그렸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학 드라마가 유행을 하면은 우사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충동이 어렸을 땐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옛날에 뭐 실제로 파일럿 드라마 인기였을 때 엄청 파일럿 되고 싶어 했잖아요. 나도 비행기 몰고. 아, 사람은 다양하니까. 네, 그렇게 인정할게요. 뭐 저는 뭐 동의가 안 되지만 얘는 뭐 마지막 승부 보면 나도 농구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순간들 있죠. 그러니까 트렌드에 이렇게 가는 건 뭐 이거는 딴 얘기니까 뭐.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그 드라마가 좀 유행을 하거나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직업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그게 약간 입시에 좀 반영되는 그런 현상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이 지금 레트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사람들이 이제 즐기니까 지금 따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기니까. 따라한다기보다는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원래도 이날치 밴드로 인해서 좀 유행이 됐는데 이 밴드를 통해서 국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 국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범 내려온다라는 뜻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 범 내려온다라는 뜻이 왜 범이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뜻도 알게 되고 판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별주부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런 거죠. 맞아. 확실히 각인이 되니까. 네. 굉장히 인상 깊은 단어잖아요. 그 후크송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그룹의 그 반복되는 네. 후렴구가 나오는 노래를 후크송이라고 그러는데 언제부터인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가사 속에 스토리를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국악 그 이날치 밴드의 노래를 들으면서 스토리가 그려지고 그런 아날로그 했던 것들 중에서 예전 가사들 보면 그 상황과 그림들이 되게 잘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다시 좀 붐을 일기 시작하고 작사가들이 다시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도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수긍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네. 수긍이 안 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현대 트렌드가 네. 이렇게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좋은 거냐 아니면 이 분위기 현상이 좋아서 따라가냐 이걸로 했을 때 뭐 때문에 따라가.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컨텐츠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컨텐츠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국악을 좋아하는 거지. 네. 지금 뉴트로 약간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즐기잖아요. 이게 뉴트로에 편승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음악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뉴트로냐라고 했었을 때 이날치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옛날부터 이제 퓨전이라는 거에 되게 이렇게 항상 시도를 해왔어요. 근데 그 시도 중에 이게 딱 요식에 딱 물린 거죠. 이게 옛날 과거를 이거 너무 좋았어 이랬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국악이라는 게 옛날부터 전통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레트로, 뉴트로 약간 요런 거는 제가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에 대한 약간 그런 문화를 저희가 뉴트로나 네트로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뭐냐면 그 뉴트로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주제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범주를 좀 넘어섰을 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재평가와 재창조가 있는데 그 재창조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시대가 원하는 어떤 욕구였기 때문에 재창조, 재평가된 어떤 여러 아티스트들이 있고 그 가운데 뉴트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날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날치는 근데 이 밴드에 있는 노래들은 작사가가 미상이에요. 그럼 저작권료는 어떻게 들어가요? 옛날 별주부전에 나왔던 가사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자는 미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작사가 비용 안 받아요? 그렇죠. 죽었는데요? 네? 이 만드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가사를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국악 스타일의 가사를 그대로 쓰고 똑같고 음만 달라요. 판소리 할 때랑 똑같더라고요. 비교해놓은 거 영상 봤는데 네, 그 판소리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는데 똑같더라고요. 네. 그 음악을 만드신 분도 드럼도 이거에 맞춰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뉴트로도 그게 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재평가받고 계속 그 어떤 그 레벨을 유지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BTS와 같은 어떤 그런 기획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고 다음 노래가 나오고 노래만 그런 게 아니라 파서 뭔가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사람들을 질리지 않게끔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뭐 사실은 이날치를 봤을 때는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계속 될까라는 약간 의문도 요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언젠간 패턴화 될 거고 맞아요. 그러면 그거와 또 재밌는 뭔가 요소를 또 결합하고 계속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지구력이 될까?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래 나온 거 보면 일단 수군가로 가고 있잖아요. 수군가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적벽가나 뭐 다른 걸로 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그것도 약간 저도 약간 걱정은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좀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그 작자 미상이라는 그게 좀 약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현대 악기를 좀 넣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뉴트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나에서 보면 그린 사람을 모르거든요. 거의 대부분. 미나의 그렇죠. 대부분은 작가 이름이 없어요. 그것도 그 서민들이나 백성들이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 사대부들은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형식이 없다. 뭐 사대부라면 뭐 사군자를 그리고 뭐 문이나를 그려야 되는데 저건 저속한 그림이다라는 당대 평가가 있었는데 뭐 먼 훗날에 다시 재평가 받기도 하고 근데 또 작가 누군지 모르고 네. 그런 지점들이 조금 이제 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현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문화 수다 방송 라디오 현관문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뭐 얘기하면서 제가 그냥 이 뉴트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일단 여쭤볼게요. 뉴트로에 대해서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저 입장에서는 좀 반반이에요. 아 그런 거는 좀 왜 그러냐면 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이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서 보면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옛날 것만 찾아가는 게 아닌가. 재창조라면서요. 새로운 거라면서요. 재창조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와 나의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약간 상업적으로 보면 너무 추억팔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력. 네. 예전에는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던 시대라면 지금은 약간 과거를 다시 끄집어 와서 계속 다시 보여주고 응답하라 시리즈가 대표적이지 않나 싶어요. 계속 과거의 어떤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아 우린 저때 저랬었지. 그 예전에 제가 그때 그런 말 예전 편에서 음악 평론가 임진모 씨요? 네, 임준모 씨. 저도 그때 똑같았는데 기억을 못 해가지고 두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분이 그때 얘기하셨던 게 과거를 너무 이제 우리가 쫓는 거는 음악에서 네.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뭔가 이제 미래를 주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도 한데 사실 뉴트로는 이제 약간은 다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를 쫓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왕에 저는 이제 뉴트로를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계속 저한테 있어서의 긍정적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아까 말씀했듯이 뭔가 확장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트로라고 하는 그 레트로의 어원이 돼서 뉴트로로 변환된 그 어떤 세계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봤을 때 그냥 레트로의 계속 반복이었다. 약간의 변주만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유행의 반복일 뿐인 거고 근데 거기 안에서 물론 모든 뉴트로가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반짝이는 무언가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계속 무언가로 확장됐으면 하면 좀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방수 씨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아, 그럼 이제 방수 씨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아, 왜냐면은 네.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뉴트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레트로와 뉴의 합성인데 뉴면 뉴지 레트로랑 굳이 합성한 이유가 뭘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 거를 가져와서 새로운 걸 한다. 근데 새로운 건 새로운 거여야 된다 생각해요. 아까 헌우 씨가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고 소호 씨가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전 새로운 거는 새로워야지. 네. 옛날에 봤던 건데 좀 새롭네? 그럼 저게 새로운 걸까? 약간 일단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옛날에 좋았던 거를 그대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살짝 변주만 한 거는 쉽게 질린다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지금은 엄청 이제 사람들의 이게 주류가 돼서 다들 이게 좋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뉴트로라는 약간 그 단어는 되게 좋아해요. 행위 자체는. 근데 요게 하나의 이제 주류가 되지 않고 요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폭발했다가 과하게 사그라들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고 디자인적으로 바우하우스의 어떤 나왔던 디자인 철학이나 아니면 임스체어, 브라운 뭐 이런 유명한 이제 레전드에 대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살짝만 갖고 와서 막 변주를 해서 엄청 디자인 잘한 것처럼 소개를 해요, 가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사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뉴트로가 사기는 아니에요. 사기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땐 교묘하게 옛날에 그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들을 갖고 와서 조금만 변주시킨 느낌? 그래서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회차될 때 가끔가니 저에 대한 약간 내용을 얘기하면 전 디자이너잖아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걸 항상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구하는 게 당연히 레트로 관련된 거를 많이 하겠죠? 네. 그게 작업할 때 신나지가 않아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박문치 잠깐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제가 그분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노래가 옛날 그 딱 듀스 같은 그죠? 저는 그냥 듀스 음악을 듣지 지금의 그거보다 그러니까 듀스 음악이 오리지널리티를 능가할 만한 게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넘어설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도 해보고 왜 이거를 변주 바꿔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저는 진짜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아티스트의 어떤 역량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카테고리나 장르에서 봤을 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하나의 장르가 있으면 그 가운데 어떤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 피라미드 같이 예, 그 장르에 어떤 누가 떠오르고 그 밑에 이제 어떤 거기 조상님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아티스트들이 있고 뭐 근데 사실 뉴트로가 제가 같은 우려인데, 그러니까 어떤 약간 위험한 어떤 거는 진짜 그 레트로와 어원이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그 아래서 뭔가 이런 피라미드처럼 뭔가 군이 형성될 것 같다 아니다라 약간 경계에 있는 것 같고, 그러자니 사실 앞으로가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가 머릿속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그려지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그 가운데서 하는 아티스트의 역할이 저는 이 뉴트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뭐 미래까지 가면 미래라고 한 단어 쓰면 너무 거창하긴 한데 내일 정도까지만 쓸게요. 내일의 어떤 음악이나 어떤 문화나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저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미술 쪽에서도 보면 과거에 우리가 미술 같은 걸 했었을 때 일단 시도해 볼 건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뭐 한간에 뭐 디시앙 이후로 뭐 해볼 건 다. 그렇죠. 다다 이후로는 진짜 다 해봤잖아요. 해볼 거 다. 지금 그래서 다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다. 네가 다 했냐? 진짜 뭐 이거는 뭐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약 한국식 세계관. 재밌네요. 진짜 작가들이 작업을 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도 물론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해. 근데 어떤 걸 설명할 때 항상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상 과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나오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뉴트로와 개념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 작가들한테 가장 유용한 도구이자 가장 위험한 도구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 핀터레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위험하죠. 네, 이거는 디자인 네. 쪽에서도 엄청, 맞아요. 네. 핀터레스트 뭐지? 핀터레스트가 뭐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한데 아니, 저희가 청취자를 위해서 일단 핀터레스트가 뭔지를. 네, 핀터레스트가 네.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하나의 이제 플랫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플랫폼이냐면, 크리에이터들이 네. 자기의 작업들을 네.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온라인상에. 간단한.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 있는 작품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쫙 조합한 다음에 이제 그냥 다 방대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시각 예술 안에서 카테고리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나는 창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슷한 거를 검색어를 치면 너무 비슷한 거예요. 90% 이상 네,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심지어 이게 저희 쪽 필드는 되게 연관이 깊은데 네. 저는 심지어 클라이언트가 거기서 찾아서 보여주고 네. 그대로 해달라. 돈 주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소개 안 해주죠. 핀터레스트를 꺼냈던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작가들도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TV를 되게 많이 봐왔고 지금 스마트폰을 손에 놓고 있지 않은 세대인데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은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요거 쓸어 넘기는 걸 먼저 배우는. 네. 일단 아기 때부터 네. 스마트폰을 잘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저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서 저희가 모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말이 이 세상에 새로운 거 없다. 근데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깔때기 같은 거죠. 깔때기 끝 부분에 와 있다. 깔때기. 그 전에는 네. 깔때기가 들어갈 땐 되게 넓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들어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거지.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그 서로가 서로를 몰랐을 때, 그러니까 연결되기 어려웠을 시절에는 되려 새로운 창작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완전 동의해요. 근데 네. 이게 연결이 되는 순간 창작물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보다 빈도수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적다고 봐요. 나오는 그러니까요. 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요게 마약 같은 거예요. 소스가 있다는 거는 제가 쉽게 이거를 안 보면 돼요. 뭔가 고뇌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갖추고 그거를 작업물로 보이면 좋은데 네. 요 유혹을 못 이겨요. 네. 뭔가 다른 세상에 만약에 제가 요걸 생각했어요. 이게 내 나름대로 독창적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또 모르잖아요. 있을지? 그러면서 한번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찾으면서 이게 흡수가 되는 거죠. 전 그런 경우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면 방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이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한 거랑 비슷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사람이 비슷했다는 말씀이신 거야? 아니면 제가 따라했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죠. 어떻게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니까. 많아요. 아, 맞나요? 네, 많죠. 참고로 특히 디자인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있어요. 진짜 심각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 스스로를 까고 싶진 않지만 네. 디자인은 유행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유행이 항상 영화 포스터를 보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 어떤 폰트를 쓰고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그 유행의 기로를 잘할 수 있거든요. 포스터에도 그런 유행이 있나요? 아, 그럼요. 한때 보면은 요런 거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영화 포스터에 그렇게 필기 포스터가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캘리그라피가 엄청 많았는데 어느 순간 잘 보면 캘리그라피가 좀 싸그라들었을 거예요. 옛날보다 없어요. 이유가 이제 유행의 이제 트렌드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물린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다시 돌아서 뉴트로나 이런 것들이 물릴까봐 너무 주도적으로 필기체 되게 좋아요. 네. 하나의 분야로서 복합적으로 쓰면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따라가요. 저는 지금 뉴트로라는 되게 좋은 컨텐츠가 금방 이제 사그라들까봐 그게 이제 좀 안쓰러워요. 아, 그래서 돌아가서 네. 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마무리를 안 지셨잖아요.
아직 마무리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아니, 작가분이 아, 작가로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면서 이 작업을 하면서 작가들끼리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들이 정말 고전 명작까지 손을 대더라고요. 명작을 패러디를 한다던가. 아, 요새 많이 봤어요. 네, 그런 작업들도 많이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미디어에 많이 영향을 받고 네. 누구나 다 손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미디어에 개인이 먹히지만 않으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떤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그 스카이캐슬 We all lie. 제목이 위올라시. We all lie. We all lie. We all lie. lie. 거짓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미디어가 개인을 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미디어를 먹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가수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곡이 가수를 잡아먹어 버렸다. 그래서 곡이 너무 세서? 곡이 너무 세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노래를 불러도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대중들한테. 그래서 이제 무명이 된, 짧은 기간인데도 무명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이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미디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물론 복제도 잘만 사용하면 너무 좋죠. 좋죠. 재생산도 좋은데 너무 그러니까 그 작가의 맥락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원작자의 그걸 만드는 사람의 맥락이나 철학이나 중심이 일단 기본이 된 다음에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시대의 욕구에 뭔가 이렇게 돼갖고 거기에 자기 개인을 편승해갖고 가면 사실은 그거는 그냥 거기서 끊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래서 뉴트로가 지금 되게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은. 예, 다음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게 저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그렇게 크게 그려지지가 않아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네요. 그 제가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영화 쪽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요? 속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옛날 유행했던 영화들을 이어서 다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소호 씨도 얘기했지만 컨텐츠에 대한 고민과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부재예요. 컨텐츠의 부재. 근데 저는 그거는 좋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기술 구현이 안 됐던 거를 다시금 만드는 거. 지금 기술이 되니까. 그게 지금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듄. 그거 제일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래픽 때문이 아니라 서사가 너무 방대해서 솔직히 저는 그거는 드라마로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왕자의 게임 혹시 보셨나요? 보지는 못했어요. 뭐 시즌 막 한 7, 8 있고 막 이렇잖아요. 한 그 정도로 만들어줘야. 듄 혹시 소설책 보셨나요? 듄은 게임 아닌가요? 여기서 잠깐. 듄은 미국 소설가 프랭크 허버트의 SF 대하소설 시리즈이며 6년간 자료 수집 끝에 1963년 잡지 아날로그에 듄월드를 발표 후 주목받아 1965년 듄을 출간하면서 인기를 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듄을 이제 게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듄 자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듄이 어느 정도의 평가냐면 그 반지의 제왕 있잖아요. 이거는 SF의 반지의 제왕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대서사시 뭐 이런 거 엄청나요. 스타워즈보다 더 위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만들어진 소설인가요? 시테너가 아니 스타워즈가 그리고 듄을 참고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영화도 나왔어요. 몇 번 나왔고 그것도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한 2번 나왔고 이번이 3번째 리메이크인가 하는 건데 지금 영화가 이제 개봉하려고 하는데 개봉을 계속 못하고는 있어요. 근데 요 영화가 개봉하기 전까지 엎어졌다가 작가가 갔다가 계속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CG 구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CG 구현에 대한 비주얼을 뭐 구현. 근데 그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듄은 스토리 자체가 영화로서 이게 가연될 수 있나? 왜냐면 영화가 그 전에 리메이크 말고 원작들, 영화로서의 원작들을 봤을 때 자른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벙 찌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거에 너무 그 원래 원작의 그 망령에 너무 끌려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조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느 정도의 그 안에 있는 뭐 괴물 나오는 그 입 되게 큰 그 명장면이죠. 네, 그거를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원래의 거랑 좀 형태를 좀 바꾸고 이러면서, 물론 저는 그 우려도 있거든요. 약간만 진짜 루트로처럼 약간만 바꿔서 뭔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영화만에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철저하게 따라서 작가주의적으로 가서 뭔가를 만들면 된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또 이게 책과 영화가 따로 뭔가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영화를 만들었는데 책이 뭔가 뛰어넘지 못하다는 어떤 평가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뭐 또 문제가 있겠죠. 참고로 그냥 책은 그냥 레전드다. 책에서는 완벽해요. 이거 너무 방대해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제작 과정이 엎어지면서 나온 어떤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게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따시만한 책이 있거든요. 콘티 책인데 그 이미지도 너무 되게 멋있어요. 그거 자체로 구현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원작에 있는 뭐 그런 걸 훼손하면은 안 좋은데,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나왔던 스타워즈, 터미네이터, 그 다음에 인디아나 존스, 옛날에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후속편들이 완전 망작으로 끝나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나오는 뭐 매트릭스 4나 뭐 이런 것도 너무 추억을 좀 이용해서 이상한 형태의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봤던 건 또 람보를 제가 봤었거든요. 람보 라스트 워라고. 그것도 정말 실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요런 거를 좀 추억팔이를 좀 그만하고 좀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이 뭔 것 같아요? 레트로가 유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미래 형상들 있잖아요. 은박지 옷을 입고 정말 이제 정말 미래 지향적인 것. 그러니까 하이테크 패션 막 이런 그렇죠. 게 이런 게 유행한다. 네, 그런 게 유행하지 않을까. 약간 옷에 AI가 있고 여기에 옷에 영상이 보여지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보이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실제 구현된 패션도 있어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너무 약간 올드한 걸 좀 벗어 던지고 정말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되게 불안하고 두려운 게 얼마 전에 그 바둑 그 대회에서 13살짜리 꼬맹이가 네. 그 AI 컨닝한 거 아세요? 아, 네. 예, 네, 알아요.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네. 폰으로요? 그니까, 그, 바둑을 두는데, 이 친구가 우승을 했죠? 네. 우승을 했는데, 컨닝을 한 거예요. 그, 바둑 두는, 요새, 바둑. 알파고를 띄워놓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파고는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거의 알파고에 유사하대요. 요새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 사는 게 있는데. 네. 뭐 새로운 선생님이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기원 가서 잘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네. 그 AI가 해준 기보대로만 두면 계속 그걸 연습하다 보면 AI는 이길 수 없어도 적어도 사람 레벨에서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그 이세돌이 은퇴한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뭐 나이가 들고 이래서가 아니라 AI가 나온 시점부터의 자기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네,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근데 사실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고 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머릿속에 드는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건 뭐 사람들끼리 지금 계속 바둑 대국도 하잖아요. 근데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확률이 옆에 떠요. 이제 AI가 계산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울였다가 이쪽으로 흑백을 표시를 대서 확률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보는 순간 와, 어차피 사람이 컴퓨터 못 이기네? 이 생각이 지배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는 이게 박진감이 아무래도 다소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뭔가 연결되지 않고 뭔가 그랬던 때가 그 현장을 보니 그런 불안감들이 약간 있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와서 뉴트로가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세대가 약간 분리가 돼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거랑 지금 세대들이 겪는 거랑 다르잖아, 완전히. 이 갭이 점점 커지니까 이걸 좀 메워주려고 요런 문화가 좀 생겨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속된 말로 꼰대를 지금은 좀 약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편이 많잖아요. 그 예전에는 꼰대하면 정말 갭이 정말 너무 많아서 그냥 욕이었죠. 네, 그냥 너무 싫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꼰대력 뭐 이런 말도 생기면서 아니 근데 요새는 네. 옛날에는 꼰대라고 하면 금기어였어요. 그 사람 앞에서 꼰대라고 그렇죠. 하는 거. 근데 맞아요. 이제는 본인들이 잘 꼰대 세대라고. 네, 나 꼰대야. 저희 그러면서. 아버지가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네. 인식들이나 이 세대 간의 갭을 좀 약간 메워주려고 뭐 그런 시도를 하면서 뉴트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 세대에 있는 음. 젊은이들이 네. 과거에 있는 꼰대들을 포용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 이게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죠.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이날치도 이 이날치를 통해서 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줄 수 이해할 있는 수 있게 된 네, 거죠. 다리가 되면서 이 어린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대화하는 그런 것도 그렇죠.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런 건 있을 수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수 씨? 뭐 개개인의 의견들은 다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좋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뉴트로에 대해서 정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 뭔가 되게 들쭉날쭉했어요. 제가 봤을 때. 뉴트로가 재밌어서였을까요? 저희가 오랜만에 봐서 재밌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 다 같아요. 저는 뭐 이런 옛날 감성 같은 거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것도 있어서 그랬는데 뭐 수호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새 드라이브 하면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데 공교롭게도 한 30%는 시티팝이어가지고 시티팝 좋죠. 시티팝 아니면 그 시티팝도 가사 있는 거 말고 그냥 멜로디만 나오는 ML만 있는 것들이 네.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원래는 이제 연주 음악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내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방순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좋았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좀 더. 네, 레트로 되게 좋아하죠. 왜냐면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주제 딱 얘기 들었을 때, 헌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걸, 우리 부모가 그때 시대의 주류로 느꼈던 거. 나 이거 알아. 저한테 말을 걸 수 있고, 그런 연결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전반적으로는 뉴트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부모님이 엄청 즐겼던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분들의 추억인 거예요. 제가 즐기고 있는 건 저분들에 대한 겉핥기 식으로 즐기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때 당시엔 주류였으니까. 그분은 그분이고 저희는 또 새로운 거. 저희가 그 뭔가 부모들이 느낀 거를 요만큼 느꼈다가 아니라 오롯이 우리 것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를 딱 만들어서 우리 땐 딱 이랬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뉴트로가 유행이었지 이 말은 저한테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라디오 현관문 뉴트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뉴트로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서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현관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남원우였고요. 저는 예술하는 박소호였습니다. 저는 방탕하고 싶은 순대 방순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디오 현관문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후기 남기기와 다운로드하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again.